서울 한복판의 번화가, 고급 상점들이 즐비한 거리.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금은방이 하나 있었다. 황상 금은방. 이곳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고급스러운 금은방으로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진열장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그런 금은방에는 늘 부유한 사람들만 오고 가며 한 걸음만 들어서면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진다. 여느 날처럼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거리에는 상류층의 사람들만 다니고 있었다. 그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금은방 입구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이경호, 나이는 75세.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하고 하얗게 샌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여유롭고 깊이가 있었다. 그의 모습은 금은방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를 무심히 지나쳤다. 이경호는 잠시 입구에 서서 금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금은방의 유리문을 통해 보이는 값비싼 장신구들과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는 한 걸음 내딛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묵직하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들어서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금은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순간적으로 모두 입을 다물었다. 청바지에 땀에 젖은 옷을 입고 낡은 슬리퍼를 신은 노인의 모습에 당혹스러워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비웃기까지 했고 목소리가 낮아지며 서로 속삭였다. 이런 곳에 왜 저런 사람이 들어오지? 저 사람 금 사려고 온 거 아니지? 그때 금은방의 직원인 지은이 노인의 앞에 다가왔다. 지은은 고급스러운 유니폼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지은,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이경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경호, 이 금은방에서 가장 비싼 목걸이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지은은 잠시 멍하니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에 당황하면서도 이내 입꼬리를 비틀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지은, 어르신,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비싼 금목걸이 하나가 얼마나 하는지 아시나요? 여기에 오시기 전에 생각해 보셨나요? 주변에 있던 몇 명도 웃음을 터뜨리며 수근거렸다. 저 사람, 정말 그런 돈이 있을까? 이경호는 그들의 비웃음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말처럼 느긋하게 말했다. 이경호, 돈은 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 순간 금은방 내부가 잠시 정적에 빠졌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이경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단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신경을 쓰지 않으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지은, 그렇다면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것 중 가장 비싼 제품을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금은방의 주인인 혜지가 뒤에서 걸어 나오며 지은의 말을 끊었다. 혜지는 강렬한 시선을 가지고 이경호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혜지, 어르신, 정말 금목걸이가 필요하신 건가요? 이곳은 고급 고객들만 오시는 곳입니다. 혹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경호는 혜지를 곱게 쳐다보며 고요히 대답했다. 이경호, 저는 금목걸이를 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 삶에서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말에 혜지는 한참 동안 이경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무심히 손을 내밀어 목걸이를 진열장에서 꺼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과 불편함이 가득했다. 혜지, 이건 20백만 원짜리 고급 금목걸이입니다. 정말 이걸 사시겠다고요? 이경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경호, 네, 그것을 사고 싶습니다. 그때 금은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사람들은 속으로 의문을 품으며 이경호가 정말 이 금목걸이를 살 돈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례한 사람이 들어온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과 시선 속에는 경멸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그제서야 다시 이경호에게 말을 건넸다. 지은, 잠깐만요, 어르신. 돈이 실제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경호는 아무 말 없이 고요히 기다렸다. 그의 눈빛 속에는 어떤 긴장감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무겁게 숨을 쉬며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을 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아주 많은 돈이 들어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작은 지폐 뭉치들로 금은방 안에 비싼 제품들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이경호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듯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이 돈이 진짜인지 믿을 수 없었다. 이 경이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과 경멸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의 황상 금은방 내부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고객들은 고급스러운 장식이 돋보이는 진열장에서 다양한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들을 골라보며 서로 비교했다. 금은방의 유리창 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그 모든 것을 더욱 눈부시게 만들어 내부는 더욱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을 자아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멈춘 듯했다. 이경호 노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가방을 열자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돈뭉치들이 드러나자 순간적으로 모두 입을 다물고 그를 쳐다봤다. 처음에는 그의 외모와 행동을 비웃었던 사람들, 특히 직원인 지은과 혜진은 일순간 그가 가져온 돈의 양에 충격을 받았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손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금목걸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다른 고객들은 속삭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정말 돈이 있을 줄은 몰랐네. 대체 그 돈은 어디서 구했을까? 이경호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들의 시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차분하고 깊이가 있었다. 그의 태도는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마치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는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기에 왔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경호, 이 돈은 내가 진심으로 쌓아온 것입니다. 아껴가며 모은 것들입니다. 그의 말은 짧고 간결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삶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그 말의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은 더욱 침묵을 지켰고 한때 그를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주에 깊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혜진은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자세를 고쳐잡고 자신의 전문성을 되찾으려 했다. 그녀는 조금 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혜지,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그 금목걸이를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그 순간 금은방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긴장감이 돌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정말로 이 금목걸이를 살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었다. 지은은 아직도 그가 돈을 진짜로 가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 가방 속 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얼굴에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지은, 이거 진짜 다 돈이 맞는 건가요? 너무 많은 돈이네요. 이경호는 다시 한번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돈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때 혜진은 얼떨떨한 얼굴로 이경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태도는 이제 조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그를 깔보았지만 지금은 그의 진지한 눈빛과 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큰 깨달음을 얻은 듯 보였다. 혜지, 어르신,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금목걸이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금목걸이를 가져왔다. 그 금목걸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정말로 고급스럽고 눈부신 디자인이었다. 혜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이경호에게 내밀며 말했다. 혜지, 이 목걸이는 1,800만 원입니다. 정말로 마음에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경호는 그 목걸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잠시 침묵을 지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의 반응에 집중되었다. 그때 그의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이경호, 너무 비쌉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사람들은 그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왜 그렇게 고급스러운 목걸이를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경호는 조용히 말했다. 이경호, 저는 그냥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값진 것을 손에 쥐고 싶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아니라 마음이 진심으로 담긴 무엇인가를. 이경호의 말은 정말로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의 말 속에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금은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들이 지금껏 놓쳤던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때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진이라는 한 어린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란 소녀였으며 이경호가 자주 도와주던 아이다. 수진은 이경호를 보고 기쁜 얼굴로 달려왔고 이경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수 금목걸이를 건네며 말했다. 이경호,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을 가치가 있어. 수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 목걸이를 두 손으로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이경호의 진심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단순히 돈을 쓰려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좋은 일을 하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경호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의 사람들에게 말하며 고개를 돌려 나가려고 했다. 이경호,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마른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이경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사람들이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무엇인가 생각에 잠긴 듯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 있었다. 금은방 안에는 이제 다시 평온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금은방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경호가 가져온 그 돈뭉치들로 인해 가게 내부는 한순간에 숨을 멈춘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눈이 그에게 집중되고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경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다만 그가 목걸이를 골라서 사겠다는 말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금은방 주인인 김미영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그동안 유수한 고객들을 맞이하며 항상 자신감을 가졌고 자신의 가게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이경호와의 만남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저 한 푸성기를 쥐고 들어온 노인이었고 아무리 금은방에 돈을 가져왔다 한들 여전히 그의 외모는 그녀의 기준을 벗어나 있었다. 그 생각에 김미영은 한 번 더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 했다. 김미영, 저기, 어르신. 저희 가게의 금목걸이는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이 정도 돈으로는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적당한 것들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경호는 다소 차분한 목소리로 그 말에 반응했다. 이경호, 저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 가장 고급스러운 금목걸이입니다. 김미영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이경호가 정말 자신이 말한 금목걸이를 살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큰 소리만 치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다. 그동안 수많은 고객을 상대하면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경호의 말 속에는 단순히 자랑이 아닌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김미영, 알겠습니다. 어르신. 가장 고급스러운 것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미영은 서둘러 뒤로 돌아가 금고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금목걸이를 꺼냈다.
그 목걸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값비싼 제품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그 목걸이를 담은 고급스러운 상자를 가지고 이경호 앞에 섰다. 김미영, 이것이 저희 가게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가격은 1,800만 원입니다. 이 목걸이를 원하시면 바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호는 목걸이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단순히 이 물건이 마음에 드는지, 가격이 너무 비싼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무엇인가 깊은 사료와 결단이 깃들어 있었다. 이경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김미영을 바라보았다. 이경호, 이 목걸이가 제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금은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잠시 멈추게 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경호는 그저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무엇인가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경호, 이 목걸이에는 비싸고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 사이의 존경과 진심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금목걸이를 사는 순간 그 안에 담길 진심입니다. 김미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경호가 무슨 뜻을 말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문 밖에서 수진이 들어왔다. 수진은 이경호가 자주 도와주는 고아원에서 자라는 어린 소녀였다. 그녀는 이경호를 찾기 위해 금은방에 온 것이다. 수진은 금은방의 분위기에 다소 겁먹은 표정으로 들어섰지만 이경호를 보자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달려갔다. 수진, 할아버지, 제가 찾았어요. 이경호는 수진을 보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금목걸이를 건넸다. 이경호, 이것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내가 가질 자격이 있다. 수지는 깜짝 놀라며 금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그녀는 그 금목걸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수진,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수진의 눈빛은 순수했고 그 작은 소녀가 이경호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두 손으로 꽉 쥐고 고개를 숙였다. 이경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에게 말했다. 이경호, 이 금목걸이가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 그리고 기억해라. 물질적인 것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금은방 안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며 모두 깊은 여운에 잠겼다. 그동안 자신들이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해온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때 금은방 주인인 김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김미영,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경호는 마지막으로 금은방을 떠나면서 주위를 돌아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이경호, 세상의 진정한 가치란 바로 당신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은 깊은 침묵 속에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경호의 말은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 말이 그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금은방 안은 이제 다르게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금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가게는 물질적인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는 마음의 진정성을 중요시하는 곳으로 기억되었다. 금은방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두운 침묵 속에서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경호가 떠난 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금은방 안의 직원들, 고객들, 심지어 주인인 김미영까지 모두 이경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금목걸이와 그 사람의 진심,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담긴 가치에 대해 생각하며
이경호가 떠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미영은 이경호가 떠난 후 한동안 그대로 가게 안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문득 자신이 얼마나 물질에 집착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부자라면 모두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며 살았던 자신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김미영, 속마음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했을까? 어떻게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을까? 그 순간 김미영의 머릿속에 이경호의 말이 울려 퍼졌다. 이경호, 세상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당신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김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경호가 남긴 말이 반복되었다.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녀는 그 말이 얼마나 깊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때 가게 안의 직원들이 하나둘씩 돌아와 그녀를 둘러쌌다. 김미영, 고개를 숙이며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했어요. 오늘 이경호 어르신과 그 아이에게서 나는 진정한 교훈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이해하겠습니다. 직원들은 김미영의 말에 다소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김미영은 늘 자존심이 강하고 가게의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말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이 묻어나왔다. 한 직원, 진지하게 사장님, 저도 예전에는 저 사람들을 그냥 지나쳤어요. 어르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그냥 물건처럼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젠 그 말이 맞다는 걸 느껴요. 다른 직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이경호가 남긴 깊은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이 금은방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찾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진심이었다.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며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 소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시 현실로 이끌어 놓았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금은방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던 박영주였다. 박영주는 그동안 금은방에서 자주 쇼핑하던 부유한 여성으로 언제나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직원들에게 커피 한 잔과 함께 고급스러움을 자랑하던 인물이었지만 오늘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복잡한 표정이 떠오르고 있었다. 박영주, 고개를 숙이며 사장님,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저도 그 어르신과 같은 교훈을 받았어요. 김미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미영, 무슨 말씀이세요? 박영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막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박영주, 사실 저는 그 어르신을 처음 보고 그를 무시했어요. 가난해 보였고 무엇보다 금은방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금만을 쫓고 살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저는 그 어르신이 그동안 했던 기부 활동과 그가 나누었던 따뜻한 마음에 대해 들었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물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박영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그동안 지나치게 물질을 쫓고 사람들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금은방 안의 모든 이들은 그녀의 말에 침묵을 지켰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깊은 고뇌에 잠겼다. 김미영, 영주씨,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끝으로 김미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동안의 자만과 고집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오늘 그 누구보다도 이경호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김미영,
속마음 어쩌면 이 금은방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진심이었나 봐. 그 후 김미영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김미영, 오늘부터 우리는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부터는 어떤 고객이 오시든 존경과 진심으로 대할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 후 김미영은 가게 앞에 있는 큰 유리창에 새롭게 적혀 있는 문구를 봤다.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 문구는 이제 이 금은방에서 가장 소중한 철칙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진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이후 이 금은방은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곳으로 변했다. 고객들은 이제 단지 금목걸이를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매일 조금씩 퍼져나가 이 지역사회를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었다. 박영주가 금은방을 떠난 뒤 김미영은 가게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의 일들이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잘못된 방식으로 보냈는지, 얼마나 물질적인 것에 갇혀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았다.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는 감정의 물결을 이길 수 없었다. 그날 밤, 김미영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혼자 속으로 다짐했다. 김미영, 속마음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과연 물질만이 중요한 것이었을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을 멀리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그녀의 눈은 흐려지고 한숨을 내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그동안 숨겨왔던 후회와 반성이 깃들었다. 어느새 김미영은 그날 이경호와 박영주가 주었던 교훈에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단지 금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날 밤 김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이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르게 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의 가치를 느끼고자 했다. 그 이후 김미영은 작은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그녀는 금은방 안에 작은 자선 모금을 시작했다. 금은방의 수익 일부는 지역 아동들의 교육비와 식사를 돕기 위해 기부되었다. 그 다음 날 가게가 다시 열리자 금은방의 분위기는 전과 달랐다. 김미영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방침을 전하며 고객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것을 부탁했다. 직원들 역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물질적인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금은방에서 느끼는 따뜻함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김미영, 직원들에게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손님이자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조롭지는 않았다. 어느 날 금은방에 자주 방문하던 한 고객이 큰 금목걸이를 사려고 오면서 그들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갑자기 화를 내며 자신이 금은방의 중요한 고객이라며 특별 대우를 요구했다. 고객, 불쾌하게 이렇게 손님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못해? 나는 이 금은방에서 꾸준히 돈을 써왔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서운하네. 김미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말했다. 김미영, 저희는 모든 손님을 존중하며 대하려고 합니다. 단지 금목걸이를 사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 저희 가게의 철칙입니다. 그 고객은 김미영의 말에 잠시 놀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금목걸이를 구매하고 가게를 떠났다. 김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진정한 소명의식을 느꼈다. 비록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받기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고 믿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녀는 또 다른 예기치 않은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다. 금은방에 들어온 한 노인은 매우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경호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김미영은 그에게서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다. 노인은 금은방을 살펴보며 조금씩 가게를 돌아다녔다. 김미영은 그가 다른 고객들과는 달리 매우 조용히 금을 고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미영, 부드럽게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노인, 그저 작은 선물을 찾고 있어요. 제 아내가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그녀를 위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미영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 노인의 모습에서 단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금목걸이 하나로 큰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었다. 김미영은 마음속 깊이 그 노인에게 연민을 느끼며 그에게 특별한 금목걸이를 추천했다. 김미영, 어르신, 이 목걸이는 특별히 저희 가게에서만 판매하는 디자인입니다. 어르신의 아내께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노인은 감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노인, 그럼 이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미영은 노인이 떠난 뒤 그가 남긴 흔적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다.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금은방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김미영은 가게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별들이 반짝이며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금목걸이와 같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귀하게 여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미영, 속마음 이 금은방은 이제 물질을 넘어서 진정한 가치를 나누는 곳이 될 거예요. 그 시작은 나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거예요. 김미영은 한동안 금은방에서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물질적 가치에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고객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돈과 명예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믿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김미영은 가끔씩 실망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하루는 금은방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상당히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비싼 정장에 고급 시계, 그리고 손목에 꽂힌 고급스러운 팔찌까지.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주변을 둘러보며 고급스럽게 웃었다. 김미영은 그를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웃으며 다가갔다. 김미영,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는 특별한 손님이에요. 금은방에서 최고의 목걸이를 보고 싶어요. 저에게 가장 비싼 것만 보여주세요. 김미영은 그가 말하는 특별한 손님이라는 표현에 대해 잠시 의아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목걸이를 고르겠다고 말했다. 김미영은 조심스럽게 가장 비싼 금목걸이를 꺼냈다. 그의 눈빛은 금목걸이를 본 순간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남자, 비꼬듯이 이 정도면 되겠군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 가격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김미영은 그 남자의 말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그가 단지 물질적 가치에만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싸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더 나은 태도로 대하기로 결심했다. 김미영, 이 목걸이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 제작된 특별한 작품이죠. 가격이 높긴 하지만
그 가치는 다른 것들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가 금목걸이를 손에 들고 있을 때 금은방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돈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듯한 그 남자의 태도가 금은방 안에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김미영은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다잡고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그 남자는 목걸이를 다시 금은방의 유리장에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갔다. 김미영은 그가 떠난 뒤 마음속에서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아직도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물질적인 것에 매몰된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금은방 밖에서 그날 아침에도 자주 보던 한 아이가 지나가는 걸 보았다. 그 아이는 조금 초라한 옷을 입고 작은 바구니를 손에 들고 있었다. 금은방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금목걸이들을 바라보았다. 김미영은 그 아이의 눈빛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아이는 그냥 금목걸이나 비싼 물건에 대한 욕망이 아닌 단지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김미영은 그 아이를 부르며 조심스레 말했다. 김미영, 혹시 너가 좋아하는 목걸이가 있어? 아이의 얼굴에 살짝 웃음이 번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이, 저는 그냥 예쁜 것들을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엄마에게 뭔가 예쁜 것을 사주고 싶어서요. 김미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이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싶어 했을 뿐 값비싼 것에 대한 욕망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아이를 불러들였다. 김미영, 너가 좋아할 만한 예쁜 목걸이를 하나 고르게. 그리고 너의 어머니께 전해주렴. 아이의 눈이 커지며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미영은 아이에게 가장 예쁜 목걸이 하나를 꺼내어 그것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는 그 작은 선물에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 정말 감사해요. 이 목걸이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미영은 가슴 깊이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그 순간 물질적 가치나 값비싼 물건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아이의 모습이 사라지자 김미영은 문을 닫으며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다. 진정한 부유함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생각했다. 오늘도, 내일도 그녀는 그 답을 계속 찾아가며 살아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미영은 가게를 열며 조용히 그날의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금은방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 속에 있었고, 직원들은 어제 일어난 일을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김미영은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고객 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다. 금은방의 가치는 더 이상 값비싼 보석이나 금목걸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었다. 그녀가 여전히 그날의 할아버지와 그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게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 사람은 김미영이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바로 어제 금은방을 방문했던, 처음엔 무심하게 행동했던 그 남자, 그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있었던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았다. 그는 김미영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김미영, 어제 어떤 것을 찾으셨나요? 그 남자는 잠시 말을 잃은 채로 머뭇거렸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김미영은 그가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금 더 인간적이고
무언가 큰 고민을 안고 있는 듯했다. 남자, 어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김미영은 그 남자의 말을 듣고 놀랐다. 어제 그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남자, 사실 어제 저는 제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물질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김미영은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어제의 자신이 아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미영은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김미영,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변화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작은 박스를 꺼내어 김미영에게 건넸다. 남자, 이건 제 사과의 의미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제 보여주신 것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금은방이 단순한 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김미영은 그 박스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단순하지만 의미 깊은 작은 목걸이가 있었다. 그것은 값비싸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김미영은 그 목걸이를 손에 쥐고 미소를 지었다. 김미영,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더 값지다고 생각해요.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그 남자는 김미영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남자, 저는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려고 해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김미영은 그 남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는 이제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변하려고 했는지를 김미영은 느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다름 아닌 어제 그 금은방에 왔던 그 작은 소녀였다. 소녀는 손에 쥔 작은 금목걸이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김미영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녀, 김미영 선생님, 저 어제 받은 목걸이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어요. 그 목걸이 덕분에 엄마가 기운을 내셨어요. 김미영은 소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소녀를 안아주고 말했다. 김미영, 그게 정말 좋은 일이라니 기쁘네요. 당신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김미영은 자신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금은방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건들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남자와 소녀, 그리고 김미영은 잠시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때 김미영은 문득 생각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이다.